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의 북쪽 지역인 불광이동 3동에 임장차 나왔습니다. GTX A 노선을 품고 있는 연신내의 지역은 최근 서울 최고의 미래 가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연신내 지역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차에는 연신내역 북쪽 지역인 불광이 3동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업 전망과 또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임장을 나왔습니다. 북쪽은 향림글린공원을 뒷배경으로 자연녹지 지역이 인접해 있으며 연신초, 영광초, 연신중, 연천중, 세명 컴퓨터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완벽한 평지는 아니고 도릉지가 혼재된 곳이기에 지리적으로 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연신내역의 GTX A 구간 개통과 지역개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을 확인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역까지 5분이면 갈 수가 있고 2028년에 완전 개통이 되면 삼성역까지 9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신내가 강남 옆동네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은평구 중에서도 연신내역 주변의 불광동을 위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은평구 내에는 총 22개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중 주택 재개발이 가장 활발합니다. 은평구의 재개발 사업은 은평구 남측 수색동, 증산동과 연신내역 인근인 가련동, 대조동, 불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신내역 주변 주거지역은 연신내 GTX A 개통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이 되면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재개발 추진 세력 간의 난립으로 주민 갈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신내역 북측 불광이동 3동 지역은 교통수단인 연신내역까지 도보 10분에서 15분 사이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특히나 연신내역은 현재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운행 중에 있으나 GTX A 연신내역이 개통하였고 24년에는 GTX 연신내역 발표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구상 중인 GTX H 노선까지 기획 중으로 있는 것인데 이 H 노선까지 완성이 된다는 가정이라면 5개의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은 퀸투플 노선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은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대상지는 서부권에 해당하고 계획 목표로는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교통결절점의 복합개발 추진과 신규 역세권의 관리 방안 마련 및 주거지정비 사업의 합리적 추진이 목표입니다. 대상지가 속한 불광이동 3동은 중심지 체계상 연신내 불광지역 중심이며 은평구 내 행정동 중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8번째로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곳 연신내역은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일반상업, 준주거 및 제2종일반주거 지역이 분포되어 있고 간선도로변에 5개의 특별계획구역과 2개의 특별계획 가능 구역이 있어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부로 들어가면서 현장 분위기와 더불어 주요 이슈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내에는 8m 미만의 보행자와 차량 혼용인 도로가 대부분이고 지형차각허 구릉지가 넓은 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북서측으로 경사가 매우 심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이 과반 이상 위치해 있으며 대상지 내 용도 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북측에 50% 이상의 제1종일반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88%로 대부분 주거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용도는 주로 연서로와 통일로변에 분포하고 대상지의 55.3%가 2층 이하의 저층주거지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3층 이상의 비교적 높은 층수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노후도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8.2% 확인되고
10년 미만 건축물이 8.2%에 불과하여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5년간 대상진의 신축 비율은 24년 2월 기준으로 1.6%인 32동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축 건축물 대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입니다. 북서측으로는 경사가 매우 심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광 3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 빌라가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 주민 제한으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은 총 4개 프로젝트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1개소, 지역주택조합 사업 1개소 및 신속통합기획 2개소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지역주택조합이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사업 방식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진행 중이며 불광동 312번지 일대로 면적은 6만 162제곱미터로 약 18,199평입니다. 진행 현황은 조합원 모집 중이며 약 1037세대의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에 근거합니다. 주택법 2조의 많은 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어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위하여 결성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이곳은 2000년도 초에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2017년경에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은 특이하게 단독주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많습니다. 대부분 대지가 40평, 50평, 60평 정도 되는 그런 주택들을 갖고 있는 분이 전체 면적의 한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민간 재개발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주된 원인은 권리가액 산정 시 감정가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고려하여 조정을 하다 보니 이곳 연신내 지역이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공시지가는 낮고 실제 거래가는 높아 지주들 입장에서는 본인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토지 평가 금액이 낮다 보니 아파트 하나 준다고 해봐야 성이 안 차고 평가 금액이 낮다 보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평 내 땅 주고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해야 하고 50평 내 땅을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니까 굳이 내가 아파트를 그렇게 갖고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은 토지평가 시 공시지가 기준법이 적용되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종전자산 가격의 비례율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가로 평가를 하다 보니 이런 점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이곳은 토지 면적의 약 64%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단독주택 지주분들은 시세와 동떨어진 재개발 보상가의 적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민간 재개발 사업 중 역세권 사업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을 한 개로 합쳐야 하나 기존 지역주택 추진자들이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은 25년 3월 5일 신속통합계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불광동 359-1번지 일대입니다. 도로 접도율이 낮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북측의 은평재정비 촉진지구와 더불어 서북권의 정주환경 개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광동 359-1 일대 신속통합계획 재개발구역의 대지 면적은 104,783제곱미터, 로 3,697평이며 조합원 수는 약 1,423명입니다. 용도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약 75%를 차지하는 2종을 3종으로 종상향시 건립세대수는 2,400세대에서 2,800세대로 400여 세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800세대로 가정시 장기임대 600세대와 일반 분양분 약 800세대로 예상되어 사업성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도는 70% 이상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은평구청 요청일인 25년 1월 23일입니다. 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곧 지정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불광동 312-58번지 일대입니다. 지역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상당 부분 면적이 중첩되는 지역이라 구역계와 사업 추진 주체 간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라 함은 일단은 역세권 지역이어야 하고요.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에 이에 따르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공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형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상향용 종류를 적용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의 50%가량을 표준 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또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 체납받은 건축물과 토지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민간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는 일반적인 시행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역세권에 있는 주민들께서 조합을 구성해서 정비법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세권의 사업 대상지는 승강장으로부터 350m까지를 1차 역세권으로 하고 승강장으로부터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으로 합니다. 1차와 2차 역세권에 대해서 차별화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면서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용적률을 정밀하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역세권 전세주택인 시프트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가능하려면 구역 내의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한 노후 30년 이상 건축물은 3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추진 절차에 있어서 정비 계획 위반 제한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현재 단계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지역의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면적은 11만 4,462제곱미터로 약 3만 4,625평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3,106세대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762세대와 재개발 임대주택 360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약 11만 제곱미터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규모 기준의 5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의 판단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불광동 391-480번지 일대로 가칭 불광 1구역으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업 면적은 26만 6,486.94제곱미터로 약 8만여 평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약 3,500여 세대로 추정되며 예상 건립 세대 수는 약 5,400여 세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정도의 면적이면 4,116여 세대의 가련 1구역을 제치고 은평구 최대 단지로 볼 수가 있겠으나 기본 개요는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변경되는 점이 많고 구역 조정도 예상이 되니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평균 주거지 사업 신속 통합 계획이 약 7만 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약 3배 이상의 규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023년 8월경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었으나 2023년 11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 중인 구역은 동일률 등 제반 변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임시구역계이며 추후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동의율은 대략 60%에 가깝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70%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릉지 및 제1종일반 주거지역이 많아 적정 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면적 조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 서측 일부 구릉지 및 제1종일반 주거지역은 점일 개발을 계획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구역계 조정과 다양한 사업 방식의 변경과 도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23년 7월부터 신속기획 동의서를 추진위에서 진구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연신내 2차 역세권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지역과 불광 2동 391에서 480번지 일대가 일부 중복되어 있으나 이 중복 지역을 재척하고 구역계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평구는 인구 유치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재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업성 개선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평구가 사람 살기에 되게 좋은 도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은평구는 왼쪽 귀로는 고양시에 붙어있고 마포구 종로구에 붙어있고 종로지역이나 여의도로 가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제가 느꼈을 때 은평구의 장점은 녹지가 많아서 쾌적한 환경입니다. 주변에 자연 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할 수가 있으며 송추계곡과 북한산 등 주변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군도 아주 우수합니다. 학군 하면은 강남만 생각을 하는데 강남 인근에 있는 학원의 개수와 연신내 인근에 있는 학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절대로 연신내가 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원의 개수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해외 대학 진학률을 조사해보면 연신내 인근에 있는 4개 학교가 서울 상위 약 17% 수준으로 굉장히 준수한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은평구는 수색 DMC 및 연신내역 인근과 통일로를 따라 그 구간이 이어지는 불광역 인근이 주 핵심 지역이 될 것이며 수색 DMC 복합개발, 연신내 GTX, 서울혁신파크, 강북대개조 등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은평구에도 새로운 지형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 플랜으로서 시간을 갖고 주시한다면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